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네. 뭐 찾아오는 의뢰인을 골라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폭 같은 사람들도 찾아오곤 하죠. 간접적으로 뭐 연락을 받은 적 있는데 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뭐 업계의 그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서 좀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적은 네. 있으세요? 있죠. 상대방으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거나 네, 고발을 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예. 좀 일반인하고 딱 보면 다릅니까?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고 뭐 제한적이지만 극히 제한적이지만 상대방이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네. 검찰청에서 만났는데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눈빛이 굉장히 다르게 좀 무서웠습니다. 막 체격도 훨씬 우람하고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굉장히 마른 체형인데도 좀 무서웠어요. 눈매가 달라요. 네, 무서웠어요. 날카로워요. 예. 야,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오늘 가져오신 사건이 조폭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보통 조폭이 아닌 예. 상당히 무서운 조폭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언론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양은 김태촌이 조직폭력배로 유명하긴 했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사람이다. 김태촌 조양은보다. 예, 그렇습니다. 50대 사업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광주 지역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 이야기입니다. 국제 PJ파의 부두목. 네. 잠적한 지 한참 됐죠. 예, 그렇습니다. 5월에 범행을 하고요. 벌써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해요. 근데 하수인들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판 받고 검사가 네. 무기징역 구형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떴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인들은 재판을 받고 1심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 정작 주도한 조모 씨는 어디 있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하수인들이 무기징역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그 부두목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네. 우리가 한번 이걸 다뤄보자 한 건데 네. 어떻게 6개월이나 아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2006년에 수배됐는데요. 그때 5개월 넘게 도피하다 붙잡혔고요. 또 2013년에는 135일 동안 도망다녔죠. 아니 몇 개월씩이나 도망치는 일이 이번이 세 번째. 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국제 PJ파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이 국제 PJ파는요. 1986년에 결성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규모의 폭력 조직입니다. 서방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하던 서방파. 김모 씨가 예. 후배들을 모아서 처음에 만들었다는데 국제 PJ파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예. 내막을 알고 보면 좀 약간 우습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국제다방 그리고 PJ 음악 감상실 합친 거예요? 이름을 합쳐서 설마? 만든 건데요. 이후에 이제 불법 카지노 운영하면서요 각종 예.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습니다. 예. 규모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서울까지 활동 범위 확대해서요 이른바 전국구 조직이 됐습니다. 국제 PJ파 여느 조폭 조직이 그렇듯이 다른 조직들과 갈등, 네. 이권 다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럼요. 예, 싸움 수준 넘어서 테러, 전쟁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예. 또 잔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일일이 소개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 여러 조직들과 난투극 벌여서 결국 국제 PJ파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으면서 점점 세력은 커져갔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아파, 신양 오비파 등과 싸워서 이겼고 국내 3대 조직으로 불리던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가 와해된 다음에 예. 호남 지역 조직 폭력배의 맹주가 됩니다. 이후 간부들이 구속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요. 지금은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했어요. 기업형 조폭이라 그러면 왜 가끔 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신세계 예, 봤어요. 여기 나오는 골드문 그룹 이런 기업이면서 조폭인. 그렇습니다. 조폭이요. 조폭이면서 기업이고 기업이면서 또 조폭인 그런 그렇죠. 조직이 된 건데 바로 그런 조직이 된 국제 PJ파의 실세가 부두목 조모씨입니까? 네. 30대 초반에 부두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력가 납치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에 연루돼서요. 총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복역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제 PJ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목은 김모 씨인데요. 다 합쳐서 20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두목인 이 조모 씨가 실세인 거죠.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몇 가지만 추리면요. 예. 건설회사 사장에게 미술품을 강매하고 또 다른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서
뭐 5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그런데 이 범행 뒤에 10억 원대 돈이 또 출금됐어요. 네. 폭행으로 뜯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아하. 네. 그 외에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5개월 넘게 도피를 한 게 바로 이 사건 때였는데요. 이때는 붙잡혀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에는 이용호 게이트로 유명한 네. 이용호 전 GNG 그룹 회장. 이 이용호 회장을 피습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2013년에는요. 또 다른 납치 폭행 사건이 있었죠. 2013년은 어떤 거였어요? 재력가입니까? 역시 때도? 예, 그렇습니다. 범서방파 행동대원 출신 재력가로 또 김태천이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나모 씨. 물론 이제 나모 씨 본인은 그런 일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요. 고깃집 운영하던 나 씨가 국제 PJ파 부두목 이 조 씨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 경쟁 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친분도 있던 사이였어요. 아니 친분이 있었다 그래도 네. 조폭의 실세가 부르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이 조 씨가 전화했어요. 큰 도박판 만들어서 열렸는데 현장 답사를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정작 이 나 씨를 만나서는요 폭행을 하고 또 온몸을 묶어서 승용차에 태우고 협박을 했죠. 계속 패턴이 이런 식이네요. 재력가를 잡아다가 네. 묶고 납치해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굉장히 그냥 네. 구시대적인 조폭의 행각. 예, 그렇습니다. 원한 관계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작업을 해달라. 은어죠. 뭐 죽이거나 뭐 이거 다치게 해라 이겁니다. 또 같은 범서방파 출신인 김모 씨와 내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돈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니 만나서 해결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나 씨는 이런 요청을 다 거절했어요. 거절한다고 그냥 풀어주진 않았을 테고. 당연하죠. 네. 그 후에 참 심한 폭행이 벌어지는데 심하게 폭행당했지만 나 씨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했고요. 탈출을 했어요. 네, 조 씨 일당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다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 씨 일당이 이제 그 후에도 계속 협박을 했고요. 특히 조 씨는 도망다니면서도 협박을 했는데 특히 이 받을 돈 있다고 주장을 한 그런 김모 씨에게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내 파멸에 나의 남은 인생을 걸어보마. 너의 파멸에 예. 내 인생을 걸겠다. 네, 주저하지 말고 12억 원 해줘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를 칠 거니까 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라. 무섭네요. 자필 편지를 써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도주 중에. 네, 참 이게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켰다.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조 씨는 결국 붙잡힌 거죠. 네, 135일 동안 도망다녔지만 검거됐어요. 2년 6개월 실형 복역하고 출소했는데요. 예. 그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게 바로 이 6개월 전에 발생한 부동산업자 박모 씨 살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하고 검거되고 복역하고 나와서는 똑같은 일을 또 하다가 또 도피. 네, 주범으로 그게 지목된 6개월 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에서요. 60대 남성 2명이 동반자살 시도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양주 경찰서장 앞으로 유서 한 통을 남겼는데요. 예. 이 범행을 자신들이 저질렀다. 살인을 자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 조 씨 범행에 참여한 공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네. 사실은 우리가요 네. 살인자예요라고 네. 자백하는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백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제 살아난 거죠. 예. 그리고 이 유서에 적혀 있던 시신 유기 장소 예. 직접 가봤어요. 예, 그런데 그 유기 장소에서 이미 그 전날 실제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시신이 발견이 되고 나서 그럼 자살 시도를 한 겁니까? 선후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시신 발견됐기 때문에 일부러 자살하는 척한 건지, 그건 모르겠고, 아니면 우연히 발견된 다음 날 실제로 자살 시도한 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 경찰은요, 이 부동산업자 박모 씨 가족들의 납치 이심 신고를 받고 투색에 나서서 시신을 하루 먼저 발견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숨진 박 씨는요, 평소 투자 문제로 조 씨와 가끔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조 씨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간 다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럼 만나서 바로 살해를 한 겁니까?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노래방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예. 또 새벽 1시쯤에 이 조 씨 일당이 의식 없어 보이는 박 씨를 부축해 나와서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어요. 또 이후 부검했는데요. 부검 결과
이 숨진 박 씨 전신에 타박상 골절상이 발견됐고 잔혹한 폭행으로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때도 역시 돈 뜯어내려고 납치 폭행?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 조 씨 일당이 박 씨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합니다. 또 노래방 들어가기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범행을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라 뭐 우발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요 범행 전에 공범들에게 차명 휴대전화, 그러니까 대포폰을 나눠줬다.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공범들은 붙잡혀서 얼마 네. 전에 구형, 그러니까 지난주에 구형까지 받은 무기징역 받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쪽 조사를 다 했단 얘기고 그렇죠. 그럼 뭔가 단서가 그 부두목이 어디 있는지 등등의 네. 단서가 나온 게 없어요? 예, 단서가 잘 안 나오고요. 또 당시에 그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 운전한 게 조 씨 친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운전만 했을 뿐 나는 뭐 살해에 가담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당시에 그 자살을 하려 한 예. 공범 2명 예. 조 씨와 감옥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사망한 박 씨가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해서 발로 찼더니 의식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신 상태와 대포폰 준비 사실을 볼 때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요. 결국 그 주범 조 씨가 잡혀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부두목이 잡혀야. 예. 그런데 6개월째 지금 도주 중이거든요. 네. 네, 또 장기 도피 경험도 있어요. 또 2013년 도피 당시에는 대포폰 7개 돌렸으면서 은신처 계속 바꾸고 도망다녔습니다. 당시에는요, 인근 도로 CCTV 영상을 다 모아서 아주 조각조각 다 맞춰서 예. 아주 어렵게 검거했어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검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체포될 때 예. 첩보가 결정적 단서였는데요. 그 예. 첩보가 뭐냐면 조모 씨가 얼마 전 차량을 오피러스로 바꿨다. 다른 차량으로 바꿨다. 예, 특정 차량 종류까지 특정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검거한 건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저기 돌면서 이동하고 쉽지 않죠. 근데 네. 자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가족 통해서 자수의사 전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광주에서 수사받게 해달라 이런 조건을 단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 수사받게 해주면 자수하겠다? 네, 경찰이 거절하니까 그 이후 연락이 없었거든요. 혹시 뭐 광주에서 수사받으면 어떤 편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건지 아니면 단순 수사 혼란 목적이었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혹시 네. 이미 뭐 배 타고 외국으로 도주한 네. 건 아닌가. 하지만 경찰은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경찰은 그렇게 확실하게 단언하는 거 보면은 뭔가 네. 그쪽은 좀 아니라고 짚은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주 경험이 많고 게다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왔던 사람이고 등등등을 종합해 보면 네. 이런 일을 계속 혹시 도주하면서 벌이는 건 아닌가 우려도 네. 되네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경찰은요 이 공개 수사 전환을 좀 미뤘죠. 좀 더 미뤘고 그래서 혹시 그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왜 공개 수사로 전환을 네. 미루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얼굴을 왜 그 몽따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 사람은 누군지 몽따주도 아니고 사진 그냥 공개해버리면 네, 지명수배 해버리면 예.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지명수배하면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 제보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제보가 들어오면 실제로 검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비록 뭐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고 조직폭력배 부두목이고 예. 여러 차례 이런 뭐 강력범죄 저질렀다 하더라도 본인의 얼굴이 다 공개되고 또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예. 좀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경찰은 이제 공개 수사 전환을 굉장히 좀 늦게 한 거죠. 그래요. 네. 6개월째 행방을 찾지 못하는 걸 보면 공개 수사를 해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러니까 늦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네네. 한 거잖아요. 네, 경찰청 훈령인 그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또 지명수배 그 요건 등이 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명수배를 공개수사 전환, 지명수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검토도 경찰 내부에서는 했을 텐데요. 경찰이 밝힌 이유는 또 있어요. 뭐예요? 보통 이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런데 경찰은 과거에 도주 상태에서 2차 범행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도 추가적인 범행 우려는 적기 때문에 공개 수사 전환하지 않았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6개월째 행방 찾지 못하는 걸 보면은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법적으로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범이 하수인이 무기징역 구형받을 정도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두목이 6개월째 도주하고 있는데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가 실명을 쓸 수 없다. 얼굴 공개 못한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CBS가 이런 취재했거든요. 일부 경찰 관계자 역시 지금 다각도로 수사에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 수배하고 공개 수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는 말을 했죠. 예, 지난주에 공범들 2명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은 이 국제 PJ파 부두목 사건 6개월째 도주 중인 이 사람 뭐 사건이 사실 지금 거의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탐정 손소에서 꺼내봤습니다.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